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아니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증시 거품 붕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DP를 가지고 대부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GDP라 하는 것은 주가 결정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하면 성장성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는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 많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장 기업들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모두 수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대표적인 거죠. 유령 도시를 건설하면 성장성은 확보됩니다. 그런데 수익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수익성 행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GDP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GDP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GDP와 미국 GDP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GDP에는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보다 미국 기업들이 창출한 GDP가 많고 또 미국 GDP에 포함되지 않는 상장기업 매출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나다나 바로 인접 국가인 멕시코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그 현지에서 매출한 매출액이에요. GDP 포함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그거는 멕시코 GDP에 포함되고 캐나다 GDP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내 정권 전무들 대부분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GDP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만 가지고 하면 미국 정치는 거품입니다. 또 거품 붕괴가 임박했습니다. GDP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나 주가 결정 원리는 GDP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특히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수익성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어떻게 보면 성장성보다 더 중요한 주가 결정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얘기입니다. 안정성은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국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특성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안정성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안정성을 얘기할 때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수익성은 손익계산서인데요. 그런데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하는 것이 1년 기준으로 대부분 회계가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대차 대조표에 있는 자산들 중에는 1년 이내에 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산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과 달리 미국의 투자자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도 투자 안 합니다. 1년 반 내지 2년 만에 한 번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수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정성에는 확보되어 있지만은 수익성은 확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성이 다른 나라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기관들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처럼 1년에 한 번 매매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NLT 팀장까지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한 번 매수한 주식을 1년간 보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인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매매합니다. 기관들은 2년, 3년 만에 매매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데는 좋은 주식은 10년씩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대차대조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성보다. 그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GDP 중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왜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 안 하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 나가서 생산합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하고, 근데 GDP 안 들어갑니다. 미국 GDP 안 들어가요. 근데 영업실증은 더 화려합니다. 밖에서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아까 수익성이죠. 영업이익은 더 화려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정치는 GDP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그 정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고유적인 그 영업 활동 외에 그 자산 분야, 자산 시장에 한 40% 자산을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자본이득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이득이라는 것이요, 바로 성장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계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기업은 계속해서 유보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주주 입장에서는요, 내몫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수록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가격이 상승할수록 대차대조표의 실질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에 표현되지 않는 그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면요, 취득원가 그대로 남거든요, 대차대조표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주가는 상승했단 말입니다. 매매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안전성은 수치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 GDP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거품 붕괴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와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주가가 계속해서 그 사상 최고치 경신을 반복을 여러 차례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법칙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미국 실물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오늘날 같이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증시와 실물 경제가 국제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소행성을 빨아당긴다는 거죠. 예? 국제 유동성이지, 소행성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다른 나라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대차대조표의 안정성은 확보됩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안 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주식을. 그러니까 수치보다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그 숫자보다는 실제 미국의 그 상장기업의 그 안전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주가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정책은 대부분이 정권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미국 국민들 다수가 정권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 그 소비에 크게 기여하거든요, 가계가, 소비가. 그러니까 정권시장이 그 주가 지수가 올라갈수록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미국 성장 잠재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저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축이 왜 장갑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야 GDP 성장에 기여하는데,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본이득으로 쌓이게 됩니다. 기업은 대차대조표가 장부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가게 역시 소비 활동은 안 하지만 GDP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게 역시 자본이득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의 미국 경제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하고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